월급으로 시작하는 투자, 양 트레이너입니다. 채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채권, 국채, 금리, 수익률.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늘은 어렵게 느껴지는 채권을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이따가 버핏이 왜 채권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먼저 국채가 뭔지부터 볼게요. 국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라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큰 문제가 생겨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수는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나라가 신뢰를 잃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무한정 찍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국민이나 기관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 줄게, 나중에 원금도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게 국채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발행한 차용증이에요. 그러면 국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면가와 이자예요. 액면가는 만기 때 돌려받는 원금이에요. 이자는 그 기간 동안 받는 돈이고요.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기준금리에 따라 정해져요. 기준금리가 5%면 5% 안팎으로 이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 접근하면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은행에 돈 넣으면 만기 때 원금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이자 받잖아요. 국채도 비슷해요. 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만기 때 원금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금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예금은 만기까지 돈이 묶여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거든요. 약속한 이율이 박살나는 거예요. 국채는 달라요. 만기 전에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매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는 달러로 거래돼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생기고 달러 자산을 갖는 효과도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채가 예금보다 유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국채엔 예금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가격이 변동해요. 왜 가격이 바뀌는지 이해하면 채권의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자 5%짜리 국채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4%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발행되는 국채 이자는 4%예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건 5%거든요. 5% 이자 주는 채권이 귀해지는 거예요. 다들 갖고 싶어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6%로 올라가면 새로 나오는 채권이 6% 이자를 줘요. 내가 들고 있는 5%짜리는 매력이 없어지죠.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이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권도 만기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크게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뉘어요. 먼저 단기채예요. T빌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해당해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국채예요.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거든요. T빌은 특이한 구조예요. 이자를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채권을 95달러에 사서 만기에 100달러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 차이가 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기채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만기가 짧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내려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곧 만기가 돼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금리가 바뀌어도 버틸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채는 주식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버핏이 바로 이 단기채를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T빌이 미국 전체 발행량의 3%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판단될 때 현금처럼 안전하게 들고 있으면서 이자 효과도 챙기고 기회가 오면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알이 되거든요. 비상금이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구조예요. 참고로 단기차에 ETF로 투자하면 ETF가 보유한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월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접 국채를 사지 않아도 ETF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채는 달라요. 만기가 10년, 20년, 30년짜리예요.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훨씬 민감해요. 금리가 1% 오르내려도 장기차의 가격은 크게 흔들려요. 만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금리 변화가 가격에 더 크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채는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있어요. 금리가 내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장기차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차의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훨씬 높은 이해도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채는 나라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서 원금 돌려받는 구조예요. 예금보다 유연해요. 망이 전에 팔 수 있고 달러 자산이라 환차익도 생길 수 있어요. 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율이 박살나지만 국채는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단기채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고 현금처럼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버핏이 대규모로 보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민감해서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채권 ETF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흐름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구독해두시면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